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제가 부동산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저한테 해주십니다. 대체 땅으로 어떻게 해야 돈 버냐? 어디에 있는 땅을 사냐?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겠냐? 많이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어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토지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혼자는 토지 투자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전문가가 토지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제대로 된 노하우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토지 투자 계획하고 계신다면요.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한층 더 높여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적인 아주 큰일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방송 전날에는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안 그래도 오늘 굉장히 큰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방송이 좀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더라도 너그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모든 국민이 이목이 쏠렸고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 세계 지금 중국에서도 막 이게 드라마보다도 한국이 이게 더 재밌다. 한국 정치 상황이 너무 재밌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혼란한 전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내 재산을 지키고 부자 되는 방법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굉장히 흐릿하고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지금 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자 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자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재방송 보시는 분들 반드시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현재 세계 경제 상황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나왔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부자가 되는 길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말 아주 짙은 안개 속을 정말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방향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옆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것조차도 좀 감이 잘 안 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들 좀
타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 역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특히나 함께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말 전국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토교통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다가는 3개월 이상 이 장관직의 공석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 그럼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장관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전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커다란 이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CES라고 해서 가전 박람회, 전 세계 가전 박람회라는 게 똑같은 날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전 세계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디에서 돈이 나올 것인가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큰 행사인데요. 자, 이 행사를 봤을 때 가장 주목받았던 키워드가 뭐냐? 바로 AI. 그리고 가장 또 주목받으셨던 분이 바로 이 엔비디아 그 젠슨항 회장이 AI를 얘기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행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돈을 벌 수 있는 흐름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당연한 얘기지만 AI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세계 흐름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날 뉴스를 보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도 나오고 그 관련 사람들도 나오고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듣보잡 기업들조차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지금 10조 원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 곳이 전라남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쐐기를 박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 안개에 쌓인 것처럼 막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재산을 지키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어디 서울 쪽에 투자하신 분들 가장 큰 문제, 뭐 아파트 사고 그런 거 하신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에서 이 토지 부분을 많이 관할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의를 표명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왜 부동산에 가장 문제가 될까요? 자, 이분의 경력을 들여다보면은 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자, 이분의 생애를 들여다봤을 때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자, 이런 부분을 거쳐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번 정부에서 이 장관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거였느냐? 부동산 부양책을 써오시는데 부양책의 가장 엘리트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이번 정부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 나온 게 뭐냐? 자, 이분께서 자,
작년 말에 취임을 하실 때 작년 말이 아니군요. 재작년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상당히 부양책을 열심히 하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으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장관이었는데, 자, 이분께서 마지막 업무 보고 하면서 중요한 게 서민을 위한 공급 정책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됐느냐? 서민을 위한 공급 정책이 아니라 정확히는 공급 부양책, 그 무엇보다도 건설사를 위한 정책을 한다라는 그런 게 아예 대놓고 드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자, 이분이 추진했던 정책들, 지금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그 내용들을, 이 정책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기 좋게 크게 써놨는데요. 자, 그러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부동산 PF 연착륙하고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재검토해서 속도를 높이겠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었고요. 작년 말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것, 이런 게 가장 눈에 띄는 성과였습니다. 뭐 나머지 4번, 5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행정의 문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건 뭐냐? 25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공급 정책에 올인을 하시고 이런 공급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셨다는 겁니다. 원래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강하셨던 분인데 이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이분 다음에,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박상우 교통부 장관 이후에 새로 부임되실 장관은 이분보다도 더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실 분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서울에 이런 부분으로 영끌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박상우 교통부 장관보다도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하실 분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자, 건설사를 위한 부양 정책이 본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취임 초기에 규제 완화, 공급 다양화 이런 거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PF 연착륙을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다 건설사를 위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는데, 자, 5월, 8월, 작년 5월, 8월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9월에 가서도 어떻게 되느냐? 정책 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 없을 것. 끝까지 부동산을 부양하는 문제가 됐다고 이미 난리 난 상황이었거든요. 금융관계 당국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부동산 부양책을 끝까지 추진하시던 그런 정책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만큼 강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한 해 가장 이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위기설 터진다고 난리 났었어요. 4월 위기설 터진다고 난리 났었고 4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고요. 그다음 정부 통계도 5월 달에 문제가 있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6월 달부터는 정리되는 기업들 이렇게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열심히 밀어주다 보니까 정책 대출, DSR 회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른 수건까지 쥐어짤 수 있는 대출 규제를 폭을 더 넓혀, 이렇게 되어 있던 폭을 더 넓혀 잡는 그런 부양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실제 원래대로라면은 4월 위기설에 터졌어야 합니다. 터졌어야 돼요. 터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5월 말에 집값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자, 결국에는 9월 될 때까지, 10월 될 때까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아, 집값 올라가는 거 놔두겠다. 어떻게? 정책 대출을 절대 줄이지 않겠다. 부양하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던 그런 장관분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부동산이 연착륙을 해야 돼요. 자, 연착륙을 얘기하셨습니다. 연착륙이란 뭐죠? 연착륙이란 완만하게 어떻게? 갑자기 뚝 폭락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완만하게 내려가는 이미지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완만하게 내려갔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띄웠을까요? 오히려 띄우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한다. 실제 작년에 투자 들어가신 분들, 영끌하신 분들은 일본의 버블 세대 마지막에 집을 산 그런 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아까 AI 말씀드렸죠. AI 말씀드렸었는데 6월 달에 마침 자, 이게 6월 20일 딱 날짜 보이시죠? 마침 6월 말에 터져야 하는 것을 어떻게든 부양해야 하는데 뭐 지방을 부양하는 내용이지만 지방 쪽으로 부양하는 이런 내용들이지만 국가에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많은 이슈가 딱 4월, 5월, 6월 가장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 돈을 벌 수 있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으로 틀어막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돈으로 틀어막고 있었다라는 거, 이것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6월에 물론 부동산을 띄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잘못된 거기는 했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4월 위기설, 5월, 6월에 무너졌어야 할, 이미 죽었어야 할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돼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연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란 생각을 해보세요. 연착륙이란 이렇게 하락한다는 내용인데 하락한다는 건 뭡니까? 죽어야 할 기업들은 하나 둘 정리해서 죽여나간다라는 게 연착륙이에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달 1기 신도시 선정 이거 발표될 때까지 기업들이 버티고 원래는 무너졌어야 하는데 좀비처럼 살아남게 계속 놔두는 그런 어떤 걸로? 서민 대출로 기업의 PF를 연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벌써 감 잡으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발표 나왔을 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나왔을 때 27년 착공, 30년 입주 자신이라고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30년에 착공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2월 달에 갑자기 계엄이 터지면서 자, 지금 환율은 요동치고 자,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멈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데도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난주에도 제가 상담받은 게 있어요. 아파트를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쪽에 된 곳의 아파트로 갈아타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저번 주에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상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담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전화 받으신 분께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자 갚기도, 기업들이 이자 갚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국가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돈을 투자했는데, 어느 시장에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그냥 무너지지 않게 좀비처럼 버티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투자한 곳에서 돈이 생성되는, 앞으로의 생산력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거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난 장관께서 어떻게든 부동산 서민대출로 기업에 돈을 넣어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가 터지니까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자, 신동아건설이 이렇게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단돈 몇십억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부도나는 일은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신동아건설에서 자금을 어떻게든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서울 불패라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서울 불패의 그 부분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더 위험하게, 아니 좀비 상태였다니까. 서울이 원래 다 쓰러지고 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좀비 상태로 버티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서울입니다. 오히려 서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사의 표명하시고, 자, 지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 거의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PF 연착륙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원희룡 장관께서 그때 물러나시면서 이제 감당하시기 어려우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배짱이 있으신 분이 이번에 오셨었는데, 이분도 지금 현재 계속 해오던 정책이 신동아건설 무너지는 것처럼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자신의 정책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시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번에 무안공항에 굉장히 참사가 일어났었지만, 자,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솔직히 이분 정말 대단하시긴 대단하십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벌써 빨리 연착륙을 시켰어야 돼요. 터지고 터질 게 나와야 하는데 그걸 오히려 멱살을 붙잡고 끌어올리셨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기는 하지만, 자,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 그리고 문제는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 들어간 그런 지역들이, 일기 신도시 들어간 지역들이 결국에는 건설사 무너지면은 건설사들이 우르르 매물을 내올 거고, 서울에서도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재건축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으면 재건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상황이 결국에는 물려서 지금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직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보다도 훨씬 더 배짱 있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실 분이 다음 국토부 장관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저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분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동산 부양책을 추진할 분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딱 하나 250만 호 주택 공급 틀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다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이번에 CES 박람회에서 삼성, LG뿐만 아니라 SK가 가장 주목받았죠. SK도 나오고, 자, 젠스랑 만나고 미소 지은 분은 또 SK 최태원 회장 그분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SK가 가장 미소를 지었다면은 미래를 확실히 잡은 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선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SK에서 선보인 거는 뭐냐?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이 모습이 뭐냐? 데이터 센터 서버의 모습을 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어디가 가장 잘 될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 자, 실질적으로 그동안 데이터 센터는 서울에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10몇 년간 가장 서울과 경기도 땅값을 많이 견인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위치했기 때문에 그게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건축입니다.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번에 탄핵 정국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탄핵 이후의 모습과 굉장히 연관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그리고 앞으로 어디가 부동산이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 알고 싶으면은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곳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자,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이 10조 원이에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곳, 결국에는 세계 흐름에 따라서 친환경이 많이 들어가는 전라남도 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탄핵 전국 이후에 뜰 곳이 바로 그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 방송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국토부 장관께서 결국에 가장 추진하셨던 거는 건설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연착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원래는 천천히 낮아진다는 뜻의 연착륙이었는데 오히려 띄우는 부양책으로 정책을 둔갑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하시면서 아마 크게 불거져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면은 앞으로 어느 곳에서 부동산에서 부자가 나올 것인가? 자, 그거는 건설 공급을 보지 마시고 세계 흐름인 AI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센터 산업을 꼭 주시하셔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주시하셔야 앞으로 경제 위기에서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요 3개국이 사실 서로 미워하는데 근데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하다 보니까 늘 비교를 하게 됩니다. 뭐 일본의 10년 후가 우리나라고 또 우리나라의 10년 후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은 늘 항상 중국과 함께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큰 꿈이지만 중국에서도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게 굉장히 큰 꿈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가계 자산의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부동산 경기가 좀 힘들어진다 싶을 때마다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카드를 꺼내 놓지만 이 약발이 예전만큼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산당 일당에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도 잘 듣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더 가계 자산 내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니까요. 지금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뭔가 정부의 정책에 기대서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는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죠. 세계적인 경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아파트만 볼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이런 새로운 신산업들 여기서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투자, 우리가 더는 우리 안에서만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긴 호흡 안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들 드릴 수 있는 자리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 더 들으실 수 있는지 전문가님께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면은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은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내 앞으로의 투자 향방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때는 자,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세미나와 무료 상담이 진행되어 있으니까요. 전화하시는데 좀 뭔가 주저되고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냥 이런 때는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지금 안개가 꼈어요. 이런 때는 누구보다도 그 길을 알려주는 등대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를 찾는 것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만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어려울 때 나만 그래도 좀 더 기회를 제대로 잡는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길잡이, 제대로 된 투자 선생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는 자리들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함께 무료 상담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이 나는 좀 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주말이 좀 더 편하다 하신다면 토요일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도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먼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2233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충남 아산시 은봉면 신수리 토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충남 아산시, 그래도 이쪽은 좀 최근에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던데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여기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같이 체크했던 포인트들이 있었죠.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자, 충남 아산시 은봉면 신수리 토지 향후 전망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에서 몇 없는 특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바로 보이는 게 자, 어찌 보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발전하려고 하는데 뻗어나가려고 하는 곳마다 산이 이렇게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지금 이 토지를 보유하신 분은 상당히 장기간 이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가장 큰 건물은 바로 아산 스파비스라고 해서 아산시 온양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아산시에서 3대 온천지 중에 하나로 지정한 곳인데 문제가 있어요. 자, 관광이라는 것은 항상 유행을 타다 보니까 옛날에는 온천이 유행이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온천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곳의 토지 가격이 서울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실제 아산의 가장 유명한 온양온천 지역만 해도 매우 비쌌던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구는 어느 쪽으로 간다? 결국에는 일자리,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아산보다도 탕정에 더 가까운 천안의 인구가 더 많이 늘었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충남이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잘 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아산시라는 겁니다. 이 아산 탕정 이 부근 근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구가 늘고 발전하는 도시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가서 더욱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탕정에서 계속 일자리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구가 늘다 보면은 휴양 레저를 생각하는 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제라든가 실제 울산이라든가 보시면은 뭐 심리대숲길, 뭐 울산, 호미곶, 아니 포항 근처의 호미곶 그 근처의 바닷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관광 개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산의 3대 온천 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좀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꼭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지금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길이 나면서 농공단지들이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산업단지들이 최근에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산업단지 밑으로 아산시에서 염치읍 근처까지 지금 고속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발전이 최근에 조금 더 활발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 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 위쪽에 또 평택에서 익산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평택과 이어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동안에는 온천이 또 아산에 온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양온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쪽에 또 보다 보면 도고온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보았을 때 바로 옆에는 이순신 장군님 묘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를 보면은 아산시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인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큰 주차장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산을 국립공원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산 스파비스 근처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장 좀 답답하시더라도 저는 이것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언젠가 다시 유행이 돌아왔을 때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저희가 문자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충남 아산시 은봉면 신수리 토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이 주변에 아산 탕정지구가 지금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산 탕정지구가 천안시에 좀 더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천안의 인구 확장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이 배후 지역으로도 또 주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온천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유행이 또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번호 뒷자리 0565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토지 보유 중이시래요. 매도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요렇게 문자 보내주실 때는 이미 마음속에 매도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전문가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원도 원주시 이쪽도 지금 뭔가 개발 이야기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슈들이 있는 건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인구가 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강원도 쪽이다 보니까 인구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저는 특별히 돈이나 뭐 빚의 문제만 없으시다면은 당분간은 계속 보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앞으로 이렇게 길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토지 바로 앞에 이렇게 큰 길이 난다? 이거는 호재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 원주의 공급 촉진지구 이 지역에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은 보유하고 계신 토지 쪽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주 자체 그 강원도 자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 가격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진짜 인구가 올 것인가? 자,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구 원주시가 있는데요. 구 원주시에서 원주역으로 오는 구 원주시에서 원주역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이렇게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역으로 가는 길을 아마 넓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역으로 가는 길목을 이렇게 유충지처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시 자체의 인구가 오히려 새로 생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게 자, 남원주 IC 앞으로 들어가는 것과 원주역 자, 이 원주역이 KTX와 그다음 지금 GTX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GTX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면은 자, 서울 쪽에 계속 출퇴근하는 사람들 서울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쪽 부분이 구 원주시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부근에 원주시에 이 원주 대학교도 있고요. 이쪽 읍에서 사시는 분들이 원주시를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원주역이나 이쪽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쪽이 또 이쪽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있는 그쪽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단은 보유하셔라. 혹시 돈 문제가 많이 급하시다면은 이쪽에 개발이 될 때 한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을 때 또 돈이 많이 돌거든요. 그런 때 활용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토지 보유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요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은 매도 쪽으로 마음이 가셨던 것 같아요. 매도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여기 지금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당분간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일단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보인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요 내용 좀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번호 뒷자리 0690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충남 아산시가 상당히 핫플레이스인 것 같은데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토지의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충남 아산시 은복면 신수리를 확인을 했었는데 신수리보다 조금 더 오른쪽입니다. 그래도 이쪽에는 지금 뭐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일반 산업단지도 보이고 조금 더 공업 지역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 자, 이쪽의 향후 전망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국가에 큰일이 났기 때문에 다 그쪽 방송을 보시나 보시는데요. 자, 그래서 문자로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문자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이렇게 커다랗게 산업단지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여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다음 여기를 보시면은 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실제 지도상에서도 창고용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단지 바로 들어가는 길목을 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창고용지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쓸모가 있는 그런 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은 그 무엇보다도 인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런 모든 모습은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아까 천안도 인구가 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것을 보고 이 토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지금 바로 들어가는 이 길목을 점하고 있는 이 토지 앞에 이 새로 산 산업단지를 보면은 주변에 등고선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등고선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토지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얼마나 지금 대단하냐면은 지금 이쪽 개발을 보면은 산을 굉장히 많이 깎았다라는 소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산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사가 높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축대를 많이 쌓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까지 땅을 확보해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다? 그거는 이 산업단지는 죽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바로 기업들이 들어서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산업단지 앞에 들어가고 있는 입구에 통로를 점하고 있는 그 근처에 창고 부지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전망이 밝고 꼭 보유하셔야 한다는 그런 토지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토지의 향후 전망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이 길목을 점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은데 더군다나 이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계속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뭐 매력은 저희가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토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꽉 붙잡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드렸던 말씀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좀 정보들 많이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함께 지금 바로 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도 참 많이 추운데요. 건강관리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투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